드라마제니입니다. 보물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라는 유전자 검사서가 나오고 1999년에 국정원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네요.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동주는 허일도의 아들이 아닙니다. 보물섬 드라마는 비극적 부자 관계를 다룬 가족 드라마가 아니죠. 이제까지 풀려진 스토리로 볼 때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어야 할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 서동주의 아버지가 허일도라고 몰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전날까지는 여순호의 아들인 것처럼 흘려놓고 말이죠. 서동주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은 드라마의 주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그 비밀을 푸는 데는 1998년의 여순호 교통사고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차강천이 결혼식을 치렀던 12회에는 마지막에 가서 마구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로 정신없는 혼돈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동주가 받게 된 유전자검사서와 국정원 녹취록, 그리고 한밤중에 벌어진 허일도의 친부 활극까지 어느 하나 후련한 해결 없이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서동주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몰아치면서 서동주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원과 허일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전에 방송된 12회까지의 드라마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할게요. 우선 12회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허일도는 서동주의 가슴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죠. 하지만 서동주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리 방탄조끼를 입었겠지만 다치지 않은 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일도가 가진 그것은 가짜였죠. 당연히 천구호가 허일도의 자동차 운전석에 가져다 둔 건 진짜가 맞는데요. 허일도가 그것을 서재로 가져와 장전을 하고 난 후에 서동주는 그것을 모두 가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허일도는 한마디 했었죠. 자신의 서재에 서동주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게 싫다고요. 소파에 잠시 잠들었다 깨어서 보니 맞은편에 서동주가 앉아 있었던 건데요. 마음대로 자기 서재에 들어온 게 몇 번째냐면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했던 장면이 복선이었네요.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척 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허일도의 서재로 갔었죠. 허일도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른 새벽 철봉에 매달려서는 자신에게 그걸 쓰게 해주지 않았냐고 조롱하듯 말하던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날을 시작으로 서동주는 허일도의 서재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공비서의 방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늦은 밤 사람이 쓰러져도 모를 어둑한 컨테이너 선적장에서 만나자는 허일도의 의도를 서동주가 모를 리 없었죠. 그래서 서동주는 미리 허일도의 서재를 들어가 준비해놓은 무기를 미리 손봤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허일도가 무슨 짓을 해도 멀쩡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 정도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면 서동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염장선이 지금 자신에게 노리고 있는 게 무언가 하는 걸 말이죠. 우선 서동주 허일도 부자설의 근원을 파헤치려면 서동주와 장일남이 입수한 민들레 사찰 자료부터 봐야겠네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장일남이 인터넷으로 보내온 1999년의 국정원 염장선의 녹취 파일과 같은 내용의 유전자 검사서가 서동주에게 동시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녹취 파일은 1999년의 것이고 유전자 검사서는 2024년 11월 현재의 시점인데요. 이 두 개의 일치성만으로도 충분히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 누군가가 서동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민들레 사찰 자료는 국정원 소속인 관리자가 팀장을 맡아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만든 사찰과 녹음을 한 자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민들레 팀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그 자료들이
어디론가 숨겨져선 아무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네요. 염장선 역시 검찰총장의 국정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물밑 작업으로 그 원본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더구나 염장선은 국정원 시절 치명적으로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바로 관리자였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관리자는 서동주의 친부에 대해 잘 안다는 식의 말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민들레 자료를 서동주가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장일남은 모처에 잡아둔 조과장과 관리인을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매번 그곳을 방문합니다. 조과장은 관리인 몰래 염장선 건물지하에 그 자료가 있을 거라면서 장일남에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었죠. 그 말을 믿고 서동주와 장일남은 조과장을 데리고 염장선 건물로 갑니다. 지하 6층 금고 안에 그것이 있을 거라는 말에 금고를 찾아서 문을 개방하는데요. 하지만 내부는 비어 있었네요. 그곳이 염장선 건물이라 금고를 개방하는 과정에 염장선 관련자들이 뭔가 방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시간에 관리자와 조과장이 잡혀있던 모처의 장소가 천구호에 의해 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염장선 건물 지하에서 허탕을 친 서동주와 장일남이 조과장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복귀했을 땐 혼자 남아있던 관리인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연히 천구호 일당이 관리인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관리인이 쓰러진 채 손에 꼭 쥐고 있던 소설책입니다. 천구호가 그곳을 들이닥쳤을 때 관리인은 자신의 베개 밑에 볼펜을 꽂은 책을 숨겼었죠. 베개 앞에는 다른 책이 또 한 권 있었는데요. 서동주와 장일남이 돌아왔을 땐 책은 단 한 권뿐이었네요. 똑같이 베개 밑에 볼펜을 꽂은 책이 있었지만 천구호가 들어왔을 때 펜이 꽂혀있던 그 책이 아닌 다른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관리인이 그림을 그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민들레 사찰 자료가 있는 곳을 표시해둔 그림이었죠. 그래서 서동주와 장일남은 그 그림의 장소로 가서 무사히 민들레 사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염장선과 국정원 선배의 대화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관리인은 민들레 팀의 팀장이라 당연히 중요 자료는 자신이 잘 보관해 두었을 게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료 내용이 중요 인물들의 사찰 내용이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검찰과 국정원 재직 당시 지은 죄가 많았던 염장선은 사찰 자료를 손에 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요. 관리인이 그걸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관리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일 관리인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어디선가 그게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염장선의 목덜미를 잡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관리인 마찬가지죠. 그걸 염장선에게 줘버리면 염장선은 자신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리게 당연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그걸 숨겨두었던 것인데요. 그런 관리인이 장일남이 가져다 준 소설책에 자신이 그것을 둔 장소 그림을 그려뒀다고요? 왜요? 스스로 잊어버릴까 봐서요? 더구나 그 책은 장일남이 빌려다 준 책인데요. 이것은 트릭입니다. 염장선이 서동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리고 허일도와 둘을 싸잡아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트릭인 것이죠. 13회에 보면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온 조과장이 염장선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과장이 서동주와 장일남과 함께 민들레 자료를 찾으러 염장선 건물 지하로 갔던 그 순간에 천구호가 관리인을 덮쳤고 하필 의식 없이 쓰러진 관리인이 손에 쥐고 있던 책에는 민들레 자료를 숨겨둔 장소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민들레 자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염장선인데요.
어르신 목덜미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염장선에게 가장 약점이 바로 그 사찰 자료인데요. 천구호가 관리인이 꼭 거머쥐고 있는 책에 그림을 못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관리인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그걸 꼭 쥐고 있었는데요. 아니죠.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 그림은 천구호가 그려놓은 것이죠. 거기엔 가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서동주에게 혼란을 주려는 의도인데요. 처음 민들레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 과장이 서동주에게 흘렸었죠. 염장선을 잡으려면 그것이면 된다고요. 서동주가 민들레 자료를 알았다는 사실에 관리자는 바로 염장선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면서 민들레 자료 일부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천구호를 통해 염장선에게 넘겼죠. 12회 드라마에는 염장선이 노트북을 연결해 이철용 녹음 파일을 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장일남이 서동주에게 보낸 염장선과 국정원 선배의 대화도 거기에 들어있는 그 녹음 파일입니다. 거기엔 염장선이 허일도를 시켜 여순호 교통사고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서동주의 엄마 추경원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죠. 관리인이 생각할 때 그 녹음 파일이 왜 염장선에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서동주와 허일도에겐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염장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만한 결정적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선 관리인과 염장선만이 아는 중요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데요. 사실 거기엔 조금도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서동주의 아버지 추경원이 사랑했던 한 남자에 대한 것인데요. 관리인이 알고 있다는 서동주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녹취 파일에 나오는 내용처럼 허일도를 친아버지로 아는 건 아니라는 말인데요. 여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8년 여순호와 허일도의 자동차 사고가 나던 날 트럭을 운전했던 인물이 바로 관리자인데요. 관리자는 트럭으로 여순호의 차를 들이받아 놓고는 뒤따라오던 허일도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순호와 추성현의 유전자 감식서인데요. 두 사람의 유전자는 99% 친자관계라고 인쇄된 감식서였죠. 감식을 한 기관은 대한유전자연구소입니다. 그 당시가 1998년의 상황이었지만 서동주가 직접 받아든 2024년 11월에 허일도와 서동주의 유전자를 감식했다는 기관 역시 대한유전자연구소인데요. 이쯤 되면 대한유전자연구소라는 곳은 염장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만하네요. 어쩌면 지영수의 아들 지선우와 차강천의 친자 확인 감정도 대한유전자연구소에서 한 게 아닌가 짐작이 되네요. 여기는 그냥 검체만 가져다주면 무조건 99% 확률을 보장하는 그런 연구소 같으니까요. 관리인이 서동주의 아버지를 잘 안다고 말한 건 1998년 자신이 허일도에게 가져다준 그 유전자 감식서를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2024년 11월 허일도가 침부라는 감식서를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관리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동주 진짜 아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1980년대와 90년대 초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아주 빠르게 민주화가 진행되게 하는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보물섬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시대적 배경에 학생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여순호와 허일도 그리고 차덕희와 강성은 대학을 졸업하고는 운동을 포기하고 자기 살 길로 갔다는데요. 하지만 추경원은 달랐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어쩌다 잡혀가서 주먹에 당하기도 했지만 절대 친구와 동료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은 존경스러운 친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들 중에 염장선에게 잡혀가 친구와 동료의 이름을
모두 술술 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허일도입니다. 허일도가 염장선 앞에 발설한 친구 중 한 사람이 바로 추경원이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서동주 아빠인데요. 그 당시는 당연히 사귀던 상황이었겠지만 친구들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데요. 12회 드라마에 보면 대학 시절에 허일도가 추경원에게 진주방울 리본을 건네고 추경원이 그걸로 자신의 머리를 묶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과 유전자 감식서가 바로 연결이 돼서 우리는 서동주의 아빠가 허일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1999년에 염장선과 그 선배의 녹취록에도 추경원의 아들 추성현은 허일도의 아들이라고 하죠. 거기다 컨테이너 선적장에서의 난리 중에도 서동주는 허일도를 향해 뭐해요? 나 안 죽었어. 빨리 더 싸요, 아버지. 말까지 하는데요. 그렇다고 허일도가 서동주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추경원이 자신의 아이를 허일도의 자식이라고 말한 건 순전히 아들 추성현이 다칠까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이었네요. 왜냐면 그 아빠가 염장선의 손의 생명이 꺼져간 진짜 아빠라고 한다면 염장선은 반드시 추성현을 건드렸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허일도에게 선물 받은 진주방울 리본을 메어준 것인데요. 그 방울은 허일도가 미안해서 준 게 아닌가 싶네요. 염장선에게 잡혀가 결국 친구들의 이름을 불고 추경원까지 그렇게 당하게 해서 미안했다는 선물인 것이죠. 눈에 띄게 그것으로 성현이 머리를 묶어준 이유는 하나의 보호막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은 괜찮지만 아이는 건들지 말라는 그런 경고로 말이죠. 친구들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강성이 그 내용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줄 텐데요. 강성은 허일도가 밀고를 했다고 긴 시간 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했었죠. 물론 여순호가 화해를 시켜 나중에는 다시 연결이 되었는데요. 그날의 친구들 중에 여순호와 추경원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강성이 서동주에게 그리고 허일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게 되겠네요. 허일도는 이제야 그걸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추경원은 아이가 생길 만큼 가까웠던 사이가 아니라는 건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왜 추경원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그 시절 밀고를 해서 결국 추경원과 사귀던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한 대가로 내 아들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염장선을 더욱 용서할 수가 없게 된 것인데요. 사실 1999년 녹취록을 보면 염장선이 서동주가 허일도 아들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죠. 만일 추성현이 허일도 아들이었다면 염장선은 그 당시 추경원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추경원은 염장선의 주먹에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아내입니다. 그 청년의 아들이 바로 추성현이고요. 그래서 염장선은 추경원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는 적군에 포섭당한 운동권 출신 여직원으로 희생양을 만들 생각이었던 건데요. 그래야만 앞서 세상을 떠난 성현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남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추경원을 주먹으로 위협해 기자회견까지 준비해 놓았던 그 일은 무산이 되고 말았죠. 염장선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추경원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여순호 역시 세상을 떠난 그 친구와 추경원에 대한 의리로 추경원 모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순호까지 함께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야 여순호 자리에 허일도를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염장선의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무르르듯 그렇게 흘러온 것으로 보이네요. 서동주가 그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만 해도 염장선은 서동주에게 지고 말았네요. 서동주는 알고 있었죠. 결혼식장 앞에서
차강천이 치매 증상이 있어 결혼을 거부하자 염장선은 직접 차에 같이 타고는 차강천을 달래고 얼러서 결국 식장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때 서동주는 뭔가를 눈치챘었네요. 이 결혼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염장선이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후 유전자 감식서가 날아왔고 동시에 장일남으로부터 자신이 허일도의 아들이라는 녹취록이 날아온 것이죠. 그리고 허일도에 전화가 왔었죠. 그날 저녁 컨테이너 선적장에서 보자는 약속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허투루 넘길 서동주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간 것이죠. 그리고 허일도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서동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일도가 서동주를 없애고 싶다고 할 때 염장선이 말했죠. 당장 무기를 구한다고 해도 스위스 계좌 2조 원 때문에 어르신이 서동주를 보호하고 있어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작당을 했네요. 서동주가 여운남과 이복남매라는 걸 알고는 비관해서 스스로 쓰러진 걸로 만들자는 이야기였는데요. 동상이몽이라고 했던가요? 염장선의 입은 그렇게 말하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허일도가 서동주를 한 번에 날릴 수는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서동주를 도발하기로 했던 것이죠. 서로 부자 관계인 줄로 알게 하고는 서로 가슴을 겨누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상황으로 만들려는 의도인데요. 서동주가 그런 염장선의 꾀에 넘어갈 멘탈은 아닙니다. 이미 서동주는 자신의 생각을 정립한 후 약속 장소로 갔던 것이었죠. 허일도의 서재에 들러 무기를 가짜로 바꿔놓았고요. 덕희야, 은남이 아빠가 밖에서 낳은 아들 살아있어. 공비서는 서동주를 여순호의 아들이라고 몰아붙이네요. 그리고는 차덕희에게 여순호의 아들 추성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공비서와 차덕희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추경원이 누군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추성현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도 누군가 들을 수 있으니 공비서는 성현이를 아예 여순호의 아들로 치부해버린 거죠. 원래 차덕희의 자리는 추경원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랬다면 오래전 교통사고 같은 그런 불행도 없었을 건데요. 자신의 딸 차덕희를 데려와 차강천의 딸로 둔갑시키면서 불쌍한 친딸을 보육원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공비서입니다. 이 부분은 최면 치료를 하면서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사고 나던 날에 자동차 속 여순호와 추경원 대화에서 서동주가 뭔가 단서를 발견하게 되겠네요. 차강천과 검사 한 번이면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가 전부 드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우여곡절 끝에 지선우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치명적인 사건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제 점점 진실로 다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허일도 친부설은 가파른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조심조심 잘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제 곧 관리인이 가진 진짜 녹음 테이프를 통해 서동주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짓을 저지르고는 혼자 땅속에 묻어버린 염장선의 죄악도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복수해야죠. 서동주 시원한 복수를 기대하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